자, 첫 번째 상담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BNK 금융지주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11,000원 이시네요. 전략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은행주라든가 음. 금융주 성격들은 이번에 뭐 반강제로라도 밸류업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 머금고 있거든요. 실적은 좋고 이것들 너네 그냥 주저하는 안 하고 어디까지 버틸 거야 음. 이렇게 좀 많이 좀 푸시를 받았기 때문에 뭐 제가 안 봐도 비디오지만 BNK도 아마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올해 더 음. 신경을 썼을 거예요. 예, 좀 자세히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11,000원대 매수하셨던 가격으로 보면 아마 제가 보기엔 배당만큼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음. 배당이 그냥 공짜는 아닙니다. 음. 그만큼 강제 그 권리락이 안 되는 거, 뭐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음. 어느 정도 가격이 또 다운돼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아래 가격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네. 빠르면 다음 달 초반에 한 2-3일 만에 회복될 수 있다고 봐요. 음. 예. 지금 뭐 금융주 쪽 섹터가 뭐 자발적이든 반강제든 밸류업을 해 가지고 주주 환원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은행주들 보면 제조업하고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PER 단위로 보면 한 4배, 5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음.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시가총액의 그 크기 볼륨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사실 이 종목 이게 길게 느려봐도 가격적인 탄력은 사실 저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음. 11,000원 후반이거든요. 네. 그리고 떨어진 게 이제 한 9,500원 요 정도니까 11,000원의 가격이라는 게 아마 최근에 뭐 배당을 바라보고 사셨을 수도 음.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뭐 조만간 그거는 뛰어넘어서 한 12,000원 정도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12,000원 매수가 위에 목표 라인 잡아 주셨습니다. BNK 금융지주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이번에는 HPSP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3,900원이세요. 네. 현재 주가가 25,000원대 매수가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데 또 다음 내년도에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온 것 같아서 걱정 요즘 뭐 많이 사실 되실 것 반도체 같아요. 소부장 네. 쪽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지는 않고요. 어쨌든 HPSP는 최근에 이제 이거 이제 대주주 성격의 그 사모펀드가 매각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음.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예스티랑 뭐 그 특허 관련된 심판 붙었다가 이겼다 그랬을 때 이게 38,000원대까지 한번 네. 갔었는데 음. 그 뒤에 바로 매각 뉴스 나오면서 주가가 부러지기 시작해서 지금 고점에서 음. 상당히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제가 봐서는 매각을 안 한다 이러면 차라리 이게 매각을 왜 하냐의 입장이에요. 그걸 음. 이제 시장에서는 한창 피크니까 얘 가치가 피크니까 팔지 사모펀드 특징이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음. 지금 뭐 다른 업종이지만 그 미용기기라든가 이런 쪽에 사모펀드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음. 얘네들이 가져갔다 이제 내놓게 되면 아 얘네들 이제 피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내놓는다라고 반응이 나오는 것과 유사하다 이거죠. 그래서 음. 제가 HPSP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게 시장에서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다. 음. 이 회사의 비전이 더 이상 사모펀드가 갖고서 뭐 시총을 늘리기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파는 거 아니냐 네. 그런 해석을 갖고 지금 흘러내리는 거라서 음. 아마 대단히 좋은 뭐 구매자를 만나서 경영권 뭐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뭐 한 3만 원 후반대 이렇게 음. 가져간다면 가격이 한 3만 원대로 회복될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금 업종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은 음. 1분기 때 고전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올 음. 것 같아서 약간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지금은 변동이 있을 수가 없고 음. 25,000원에서 한 27,000원대 음. 요 정도의 작은 박스권 정도 움직임이 당분간 음.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업황이 먼저 개선이 돼야 한다. 당분간 25,000원에서 27,000원 박스권 흐름 연출이 될 수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HPSP 그리고 업황 전체 전반에 대한 전망까지 또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다음 상담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역시나 문자 상담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네.
성일하이텍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56,000원이시거든요. 네. 현재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긴 한데 이 네. 종목 한때 16만 원 이때 이 가격까지 이게 올라갔던 맨 처음에 상장하고서 원래 폐배터리 시장이 이제 엄청나게 네. 개화하면 가장 수혜를 받을 음. 종목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면서 초반에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니까 네. 작년 봄, 여름 요럴 때까진 맞아요. 좋았는데 그 뒤로 이제 뭐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폐배터리라는 게 음. 전기차를 한 6, 7년 쓰다 보면 음. 배터리의 용량 그 이제 이게 성능이 한 70% 밑으로 내려가면 이걸 폐배터리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몇십 번이고 몇십 번은 아니겠죠. 상당히 오랫동안 충전을 하고 나면 음. 우리가 이제 그 스마트폰 배터리도 한 2년 정도 쓰면은 성능이 굉장히 저하되듯이 음. 이 자동차용 배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한 음. 6, 70%까지 이 뭐 성능이 떨어지면 이거를 이제 재활용해서 음. ESS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또 소재를 뽑아내 가지고 또 깨끗하게 만들어서 다시 음. 배터리로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제 작업에 있어서 성일하이텍의 자리가 음. 좀 있다라고 보는 건데 네. 뭐 앞선 전방 산업이 부진하고 음.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수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전기차가 안 팔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생각보다 좀 늦게 열린다고 음. 하면 뭐 성일하이텍에 좋은 이슈가 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음. 일단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좀 많이 흘러내리는 상황이고요. 사실 음. 뭐 고점 대비해서 제가 보통 50%를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뭐 맞지도 않게 엄청나게 좀 많이 흘러내렸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전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결국은 사전적으로 조건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다시 화랑을 음. 보여서 음. 곧 폐배터리가 막 쏟아져 나올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한 음. 얘가 뭐 올라갈 요인은 거의 없는 거죠. 오늘 흐름은 그냥 뜻모르게 오늘 시장도 반등하고 있고 음. 2차 전지 쪽도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뭐 트럼프나 머스크의 그 강한 의지, 보조금 안 주겠다라는 것하고는 상충된 얘기지만 종목이란 게 내려간다고 뭐 30도, 45도 각도로 맨날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려가다 보면 올라오는 날도 있어요. 그냥 네. 어떤 상황은 안 좋지만 하루 이틀 올라가는 날이 있는 음. 겁니다.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라고 밖에 좀 보이지가 않네요. 알겠습니다. 성일 하이텍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네이처셀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23,730원이세요. 오늘 바이오 전반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 종목도 아까 장중에 초반에 음. 13%까지 올라가면서 22,000원대 중반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컨디션 조금만 좋아지면 음. 사신 가격 정도는 어렵지 않은 음. 종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종목이 잘 아시겠지만 이번 10월 달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엄청나게 나름 음. 급등이 있었거든요. 한 3배 정도 상승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비해서 기간적인 조정과 지금 폭조정이 상당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음. 해당 종목의 재료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어떤 기술적인 흐름 갖고서 보면 2만 원 정도에서 일단 가격 지지가 되는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면 한 2만 6천 원대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 네이처셀까지 들어봤는데 이번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전화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릴까요? 어버브 반도체가요. 네. 14,700원에 50% 사놨어요. 네. 어버브 반도체 매수가 14,700원에 보유 비중 50% 맞으실까요? 예. 네, 비중이 생각보다 크셔 가지고 단가 조절하시느라고 이렇게 늘어나신 걸까요? 예, 그렇게 산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국 대표님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연결해 드릴게요. 이렇게 예, 높게 사놓으신 게 거의 한 반토막 비슷하게 났는데 예. 어떻게 그냥 갖고 계시고 어떤 희망을 좀 보고 계신 건가요, 혹시? 이게 장기로 갖고 계셨으면 아마 이 종목에 대한 이해는 저보다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50%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하시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만
예, 저 음.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이 예. 종목에 대한 미래에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참을 수 있으시다. 예, 예. 네.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신 상태라 그건 정말 예, 다행이신데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지고 예, 우상향 해가지고 우리 사모님 사신 가격 이상으로 좀 올라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예, 얘는 뭐 가끔 이제 그런 이제 삐죽거리는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긴 해요. 예, 화나면 한 10,000원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도 가끔 하긴 하는데 예, 이번 이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장기화되고 있거든요. 예, 뭐 사실 알고 보면 올해 내내 거의 그랬고 이게 사신 게 예. 혹시 여름에 사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 오래됐습니다. 올해라고 하시면은 한 2, 3 지금 그런 거 나오기 전에 샀으니까요. 예? 그거 뭐 이런 그거 한 저 네. 어려운 상황이 되기 전에 샀으니까요. 한 그거 사는 지가 한 서너 달 됐나 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여름쯤에 한 5,000원 내외에서 17,000원 요 사이쯤 시세 나올 때 요 근처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가격이 원치 않게 지금 거의 반가격 수준까지 예, 내려가가지고 아유 이게 맞습니다. 마음이 좀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 예, 일단 근데 이쪽에 관련된 섹터가 지금 당장은 뭐 업황이 좋아진다던가 실적이 좋아진다던가 이런 뉴스가 아직은 전 접하지 못해가지고요. 예, 가격적으로는 물론 뭐 많이 내렸으니까 이제 사신 가격 기준으로 보면 다 됐다 싶긴 하지만 예, 아직까지 그 이런 뭐 기반을 다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주가가 지금 다지는 역할을 하기에도 아직 시간은 좀 충분히 쓰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게 어떤 트리거를 만나려면 1분기 실적이 좀 의미 있게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좀 예,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예, 되려면 내년 한 4월은 돼야지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주가는 지금 한 6,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 사이 정도 박스권으로 완만하게 흐르다가 예. 좋은 내용의 실적이 잡혔을 때 10,000원권 회복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엔 한 3-4개월 정도 기다릴까요, 추가적인 그냥? 기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단가에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뭐 어쨌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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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종목을 현 가격대에서 뭐 이미 사실 늦었지만 현 가격에서 굳이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기다리시는 게 오히려 기회비용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좀 기다려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예. 좀 보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앞서서 DS 단속이 있었어요. 위에 좀 올라가 있는데 네. DS 단속 궁금하신 것 같은데 최근 계속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고민이 되시는 것 사실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해줬기 때문에 반대 현상. 그러니까 사실 데칼코마니라는 말씀을 여기 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음, 평범하게 계속 일자로 이렇게 수평으로 흐르는 종목은 그냥 몇 달이고 계속 흘러요. 음, 근데 고리 깊게 내려갔던 애는 또 갑자기 또 산을 만들면서 올라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뭐 이게 지금 내려간다고 하지만 내려가기 전에 어땠느냐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예, 지금 제 그래프 보시면 10월 달에서 11월 올라갈 때 다른 것들 좀 힘들 때 사실 굉장히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올랐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원위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으로 승화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않을 재료였기 때문에 그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다시 그냥 원위치로 온다 이런 표현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 네,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10월 말에서 11월 말까지 딱 한 달 동안 정말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랐는데 그 뒤에 사실 이게 뭐 무상증자, 뭐 유무상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증자하면서 또 물량 태우면서 하여튼 다시 원위치로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뭐 갖고 있는 정보가 없는데요. 그냥 제자리 찾아오는 거야 이런 정도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DS 단속 만나봤고요. 또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네,
루닛이 있었어요. 루닛 루닛이요? 같은 경우 오늘 역시나 또 빨간불 켜고 있기는 한데 네.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좀 이 바라보실까요? 녀석이 참 괴짜인 게 음. 한 달 정도 전쯤에 한 6만 원 초반 정도에서 8만 원대까지 음. 단숨에 한 40%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갑자기 이제 그 임원들이 주식 팔았다 그래가지고 음. 임원들 한 5명인가가 한 30몇만 주 정도를 음. 뭐 미국의 사모펀드에 팔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확 부러졌거든요. 근데 네. 오늘 뭐 의료 AI 쪽 비롯해서 제약바이오단이 강해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제가 주말에 정리해 놓은 기사 중에 음. 의외로 뭐 삼바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네. 회사들이 환율에 이제 그 효과를 본다. 음. 대부분의 달러 계약을 해서 자금을 이제 대금을 수취하기 때문에 음. 원화가 약세이고 달러가 강세인 상황에서 음. 수취한 현금을 원화로 바꾸게 되면 뭐 작게는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의 이제 환차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과 좀 연관이 돼 있는 뭐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금 더 유의미하지 않은가. 그리고 또 아. 셀트리온은 뭐 1,000억 정도 또 자사주 소각 이슈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네.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이제 제약바이오의 이제 으쌰으쌰하는 기운들을 음. 의료 AI나 뭐 신약 AI 쪽에서도 일부 좀 빌려서 쓰고 있다 이런 그림이고요. 음. 일단 단가는 6만 원 다시 이제 원위치가 온 만큼 음. 뭐 저 임원들이 몇십만 주 왜 팔았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혹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이사의 의장이라든가 대표이사가 조금 더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성의를 보여주면 네. 아마 최근에 그 볼피라라고 하는 뭐 유방 조영 관련된 기술 회사도 인수를 해서 미국에서 이제 매출단도 나오고 있고 해서요. 물론 지금 비싸죠. 예, 이 회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시총에 비해서 실적이 만족스럽냐?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작년도인가요? 저 기억납니다. 루닛의 대표이사가 음. 뭐 2030년도인가 되면은 매출 10조에 영업이 5조 찍는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믿고 계시면 지금 주가라고 하는 게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루닛 정도면 사실 이게 하루하루 뭐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른 매매라기보다는 좀 추세를 기다려서 네. 지금은 6만 원대 만약 편입이 됐으면 음. 8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바라보는 그림으로다가 뭐 몇 달 걸리더라도 네. 이런 거는 이제 덩치 있게 매매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음. 우리 이제 조금 뭐 이제 자금의 성격이 좀 길고 크신 분들한테는 뭐 이런 종목들 매매하시기가 매매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죠. 자주 빈번하게 매매를 하신다기보다는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닛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루미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1,500원이십니다. 루미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난주에도 한번 상담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예, SAR 관련해서 주목받았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AR AR? 네, 영상 레이더 위성이라고 어우, SAR. 그럼 제가 안 했어요. 네, 맞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인가 했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님이랑 안 하고. 아이고 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유, 진짜 귀여우세요, 우리 김동엽 예, 대표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닙니다. 웃고 싶어서 아유. 웃은 게 아니라 네. 안 했는데 했다고 하셔가지고. 아유, 저는 지난주에 다른 대표님들이랑 했다가 예. 죄송합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네. 지금 웃은 거는 잊어주시고. 네, 예. 잊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주항공 쪽이네요. 네. 예. 이름도 루미르. 음. 저는 일단 이게 신규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19,000원대 이제 첫날 갔다가 뭐 거의 뭐 반 정도 이하로 지금 부러졌다가 지금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주항공이라는 섹터 기준으로 그냥 스토리를 생각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미르가 뭐 혼자 치고 나갈 일은 아니고 조만간 뭐그 적에도 인공위성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느냐? 사실 제가 봐선 조만간은 없어요. 네. 뭐 최근에 스페이스X의 뭐 7차 발사가 곧 예정돼 있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뭐 기껏해야 우리나라 최근에 발표된 거는 2030년까지 네. 뭐 그 6G를 위해서 음. 적에도 인공위성 2기 정도를 발사한다 이 정도인데 아직 사실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간혹
이제 미국의 발사체라든가 이런 거에 실어가는 초소형 인공위성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일부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런 대형 발사체에 대한 얘기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 좀 제가 기대를 했던 종목 사실 뭐 루미르도 있지만 원래 제가 봄쯤에 자체 그 상업위성 발사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기대를 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음. 이노스페이스라고 이게 되게 좋아 보였는데 11월까지는 와 이거 항공 쪽에서는 그래도 유망주다 이랬는데 이 녀석이 발사를 한 5, 6개월 미루는 바람에 네. 3월에서 하반기로 가는 바람에 얘가 요새 좀 내려왔습니다만 어쨌든 그 순수 상업위성의 자체 발사는 별로 이력이 없는 어떤 새로운 모험이라서 성공하게 되면 이 회사가 조금 더 조명을 받게 되는 내년도 상반기 끝날 때쯤엔 좀 조명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 일정이 늘어지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루미르도 저도 정체를 모르겠지만 네. 상장된 시점이 거의 비슷하다고 전 느끼는데 이노스페이스로 교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쪽을 같이 좀 보셔서 어느 쪽이 거래량 늘고 변동성이 좀 더 강화되는지 흐름을 보시고 두 개 중에 뭐 내년 초쯤에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스페이스도 함께 좀 이렇게 보자,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상담 도와주셨고요.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자 상담 우리기술투자 들어와 있고요. 네, 매수가가 8,310원입니다. 네. 현재 주가 7,000원대인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강세 보이는데도 이 두나무 지분 매각 보도 우려 때문에 그렇죠. 급락을 했었는데 예, 거기다 이제 요즘 코인도 조금 맞아요. 오히려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이제 네.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암호가 이제 파괴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조금 약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6만 달러에서 뭐 10만 달러 넘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또 차익을 또 실현하는 그런 연말 물량들도 있어서 그런 것도 소화하면서 아마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좀 정체돼 있죠. 10만 8천 불까지 갔던 게 지금 9만 한 3, 4천 불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직격에 지금도 사실 코인 거래는 많이 되고 대금도 많이 형성이 될 터인데 뭐 아무래도 이 코인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우리기술투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12,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만약 그 지분을 판다라고 하면 약간 저런 생각이죠. 그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황금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가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한번 뭐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배를 그러니까, 가르면 네. 엄청나게 그 매일 나오는 황금알에 뭐 큰 원천이 있을 것 같아서 갈라보지만 아마 채형성되지 않은 오리알 같은 그런 액체형 이런 것들이 있고 그냥 끝이겠죠. 매일 낳는 황금알은 뭐 고체가 돼서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거를 갈라서 보면 뭐 더 큰 엄청난 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생각 그런 효과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매각을 한다라는 게 지금 이걸 피크로 본 걸 수도 있고 또 한번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코인과 연계해서 뭐 더 이상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이럴 요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가는 제 생각엔 뭐 크게 움직이긴 어차피 이제 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갈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주가의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코인이 재점화가 되더라도 얘가 우선순위를 갖기는 어렵겠죠. 그쵸. 다른 뭐 네. 갤럭시아 시리즈라든가 뭐 옥션 시리즈 두 가지 종목 공이 있는데 그런 녀석들이 더 강세를 띌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인이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더라도 두나무 지분 매각 우려감 때문에 당분간은 좀 힘 있는 반등을 보여주기는 어렵겠다. 일단 이 우려감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우리기술 네. 투자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현대 모백스고요. 네. 어,
매수가 잠시만요. 네, 매수가 보유 비중 매수가는 3,016원이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15%입니다. 아, 네. 현대무백스 매수가 3,016원에 보유 비중 15%. 네, 현재 네, 네. 수익권이시네요. 제가 주식 시작한 지 이제 한 40일쯤 됐는데요. 40일이요. 네, 네. 네. 못 모르고 샀다가 어. 초반에 잘 오르다가 요즘에 한 3, 4일 내려가지고 네.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하여튼 오늘은 다행히 또 장이 좋아서 그런가 좀 오르고 있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요. 아직 수익권이셔서 궁금하신 부분 저희 김동엽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혹시 네. TV 화면에 좀 안 나오고 있나요? TV 화면이요. 네네. 나오고 있는데 안 보이실까요, 혹시? 네, 유튜브. 한국경제 아닌가요? 한국경제 이거 TV가 아니고 유튜브예요. 유튜브. 네. 네. 그렇습니까?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네. 40일 되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표현 좀 드리면 뭐한데 예. 진짜 어려운 때 시작하셨네요. 예. 근데 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셨다고 사실 저희들이 이제 40일 되셨으니까 한창 재미 있으실 상황이신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지수가 뭐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막 너도 나도 뛰어들 때 하셨으면 괴로울 텐데 네네. 오히려 지금 다들 피하시고 국장은 뭐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막 떠나려고 하거나 뭐 아유 진절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하셨으니까요. 네네. 제가 보기엔 타이밍상으로는 너무 좋을 때 들어오셨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네네. 현대무백스는 저도 사실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40일밖에 안 되셨으니까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걸 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은 너무너무 좋은데 시장에서 잘 알아주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종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비리비리한데도 너무 네임밸류가 좋아가지고 과대평가돼 있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현대무백스는 뭐 그 수주라든가 이런 잠재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데도 사실 되게 좀 저평가돼 있거나 평가를 좀 박하게 두는 그런 종목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10월 달 제 개인적인 뭐 특강이라든가 할 때도 이게 추천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네. 그때도 가격이 3,000원이었어요. 지금 네. 그냥 조금 오른 게 이제 3,000원에서 한 10% 정도 올라 있는 아마 우리 네. 선생님 사신 가격하고 비슷한 수준에서도 이제 한 10%쯤 올라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냥 피상적으로 뭐 저도 가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런 이제 로봇의 이송용 엘리베이터라든가 또 엘리베이터 이 그 바깥 외문이라든가 이런 것 쪽에 원래 특화된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동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가지고 예, 직접 로봇을 만든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면 네. 뭐 제하청을 주고서라도 만든다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들려온 바가 있어서 이거 그냥 뭐 엘리베이터 문짝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보실 게 아니고 네. 뭐 한때는 또 네이버 신사옥 관련해서 사우디 연관성도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네. 대규모의 실적 바탕으로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숫자가 쭉 고르게 꾸준하게 나올 기업이라서 네. 예, 가격적인 면에서는 사실 밸류상으로는 걱정하실 게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기업을 시장에서 알아줄 거냐의 문제인데 네. 저는 내년도가 이런 가치주들이 조명을 받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실적 좋은 종목 지금 합리적인 가격에 사놓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글쎄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 4,500원에서 5,000원 정도 단가까지는 그냥 네. 믿고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뭐 전화를 바로 끊어야 되는 건가요? 다음 분 때문에? 아니면 네, 바로 하나 더 끊으셔야 붙여보- 돼요. 네. 그렇습니까? 다음 기회에 또 잽싸게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00일째 되는 날 전화 주세요. 100일째.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무백스 4,500원에서 5,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기다려보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상담이 있어서 문자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 HLB 제약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600원입니다. 오늘 제약주 좋은데 1월에 아무래도 또 일정적인 모멘텀 있고 하잖아요. 어떻게 목표가를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HLB 제약? 뭐 사실 제가 오늘 아침 그 수익 플러스라고 하는 코너에서 1월 달에 있는 두 가지 이슈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 하나는 CS 2025에 이제 참석하는 기업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HLB 같은 경우는 JP 모건에는 참석하는지 여부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차피 이 목록에 아까 보니까 HLB 계열이 한 두어 개쯤 있더라고요. 근데 네. 어차피 그림이 똑같아요. HLB나 HLB 뭐 테라퓨틱스나 제약이나 뭐 생명과학이나 한 8, 9개 기업이 사실 이렇게 쭉 펼쳐 놓으면 뭐 그래프가 거의 한 90% 이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이슈에 의해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나누는 공동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제가 봐선 HLB 제약과 HLB 뭐 생명과학이나 테라피우틱스가 다르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 그 가남인가 치료 관련된 FDA 승인권이 3월 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갈수록 이제 점차 다가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 그 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 되게 특이한 분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특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땐 한없이 뭐 칭송을 받을 만큼 주가가 튀죠. 근데 그 휴지라는 게 있어서 저도 이거 옛날에 8년 전에요. 2달 만에 10배 갔을 때 팔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10분의 1 가격으로 다시 내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 주가의 그 양극단에서의 음. 그 관점들이 얼마나 뭐 엄청나겠습니까? 네. 2만 원짜리가 20만 원 된 HL을 보면 뭐 세상에 이런 투자의 신이 있나 이러다가도 15만 원, 20만 원에 사는 게 다시 2만 원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쵸. 진짜 뭐 엄청난 또 시련을 겪게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쨌든 뭐 HLB 제약이 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음. HLB의 모회사의 움직임을 거의 99% 따라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네. 저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음. 아마 기대감이 조금씩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런 음.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말이 좀 서서히 길었는데 음.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음. 지금도 올라가서 아마 3만 원 선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2월 한 중순 정도쯤 되면 3월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아마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아마 제 생각에 3월이다 이렇게 못 박아서 생각을 해보면 2월 달 정도가 아마 피크를 이룰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뭐 많은 사례에서 나오듯이 뭐 승인 받았대 이렇게 되는 순간 그날이 또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네. 높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그 전까지의 기대감을 조금 더 누리시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또 그 일정적인 모멘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2월 중순쯤 되면 주가 좀 피크를 찍을 수 있겠다. 3만 원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문자 상담 접수돼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14만 8천 원이세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수하신 것 같은데 매수하신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흐름이라서 고민 뭐 많으실 것 어차피 같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 종목이라 네. 주가가 뭐 혼자 돋보이게 강세를 띠기가 좀 어려운 구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아무래도 연초 가격은 뭐 20만 원대가 넘었었는데 아마 그 중간에서 이제 한참 내려왔다고 생각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도 그러니까요. 거기서 이제 지하실을 조금 더 파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한솔 케미칼의 자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시장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뚜렷이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고 뭐 2차 전지 공이 이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1월 한 하순 정도는 돼봐야 좀 어떤 방향성이 타진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뭐 이 종목이 특별히 못났습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전방 산업이 워낙 좀 우중충하니까 한솔케미칼에 대한 뭐 실적도 당연히 좀 막혔을 거고 그런 효과가 주가로서 좀 드러난 것뿐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차 전지 업황이 개선이 돼야겠죠. 1월 20일 이후 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솔 케미칼에 대한 포인트 들어봤고요.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 상담 준비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동방요. 동방이요. 매수가 예.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231원. 2231원에 80% 비중 맞으실까요? 네네. 네, 비중이 많으셔가지고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저희 김동률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예.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연결해 네,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최근에 예. 사셨어요? 예, 지난주에 했습니다. 예. 뭐 어떤 얘기 듣고 사셨어요? 자, 우리 많은 시청자님들 듣고 계신데 한번 자랑 좀 해보세요. 그 조선주하고 네, 그 물류 운송하고 예, 그하고 예. 환율이 올라간다 해서 네, 물류 운송비 쪽으로 해서 네, 그럴까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보는 게 있어가지고 네. 보니까 이 추천을 좀 해주시더라고. 근데 그러셨구나. 추천을 해주시는데 이게 좀 불안해서 네. 비중이 많아가지고. 예. 그렇게 비중을 심하게 좀 많이 태우셨네요. 거의 뭐 예, 한 종목에다가 몰아가시는 그런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뭐 사실 단기적인 그 주가 기술적인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뭐 사신 가격이 그렇게 과하게 높은 것도 아니고 해서 예. 오늘 조금 올라서 뭐 사신 가격에 거의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의 단가는 아니고, 뭐 물류라든가 이런 쪽에 특화돼 있고 특히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뭐 물류는 앞으로 더 경쟁이 심해질 분야긴 맞죠. 얼마 전에 그 신세계도 또 알리바바랑 뭐 같이 조인트 예. 벤처 해가지고서 물류 부분을 강화한다 이랬을 때 물류 쪽에 또 CJ 대한통운 같은 게 엊그저께 되게 강하게 오르기도 했었으니까 네네. 물류 관련된 로지스틱스 관련된 섹터들이 뭐 앞으로 또 더 많은 물류들은 등장을 할 테니까요. 꾸준한 스테디하게, 그러니까 꾸준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인 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격도 지금 합리적인 가격대 수준에서 샀다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네네. 다만 이 기업이 그렇다고 또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보다 약간 제 느낌으로는 쿠팡 쪽 관련해서 뭐가 좋은 이슈가 나올 때 좀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어떤 거예요? 쿠팡이요, 쿠팡. 쿠팡. 예. 예. 쿠팡에서 뭐 더 물류센터를 늘린다든지 네네. 아니면 쿠팡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든지 이런, 요새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네네. 거의 뭐 우리나라 물류를 많이 이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저가형으로 해서 돈을 못 벌다가 요새 돈을 좀 버는 식으로 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관련된 실적이 나올 때 이제 좀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요. 예. 쿠팡의 실적에 대해서 연동한다 이렇게 좀 보시고 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가격적으로는 뭐 터치하실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좀 다음번 실적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목표가는 뭐 컨디션 좋을 때 7월 말에 3,800원대까지 갔었으니까 네. 저 가격까지만 가면야 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좋은 가격인데, 네네. 개인적으로는 좀 3,000원 정도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3,000원.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동방에 대한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접수된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디어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39,000원이세요. 디어유 같은 경우는 저희 엔터 관련해가지고 네. 또 한때 굉장히 부각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게 엔터가 네. 부진했던 걸로 아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35,000원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음. 그 기사 중에 이제 환율 얘기가 워낙 많았거든요. 네. 근데 환율 쪽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도 말씀드렸지만 네. 또 희한한 게 엔터 회사들이
환율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화장품주들도 일부 있지만 어쨌든 해외 공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돼서 뭐 음반 판매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수입이 잡히는 게 아마 달러 기준으로 많이 좀 유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화가 약할 때 오히려 뭐 해외 매출 비중이 크니까 관련된 흐름에서 좀 좋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뭐 디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 팬클럽 관리 시스템 뭐 관련된 그런 종목이거든요. 뭐 굿즈도 팔리고 뭐 네. 이런 것들 하는데 요즘 시세가 좋았던 게 아마 중국에 제 생각이 중국에 되게 유명한 그 회사랑 같이 연합해가지고 무슨 아, 텐센트. 텐센트인가요? 네. 워낙 뭐 게임 퍼블리싱도 많이 하고 엔터업도 많이 하는 대표적인 기업인데 걔랑 뭐 같이 연합으로 다 뭐 사업한다 이래갖고 최근에 좀 올랐었거든요. 네. 4만 원대 넘었다가 음. 조금 주춤한 흐름인데 뭐 지금 정배열돼 가지고 움직이는 패턴 자체는 양호합니다. 35,000원이 뭐 깨져서 33,000원 밑으로 내려오면 조금 불안하겠지만 오늘 반등 나오면 45,000원 지지되는 그림으로 봐서는 재반등이 나와주면 다시 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으로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디어유 계속 실적 면에서도 꾸준한 상승 증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뭐 최근에 한류붐 뭐 내년도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블랙핑크의 완전체 맞아요. 그리고 BTS의 완전체가 음. 내년도 하반기면 형성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기대감이 적지 않게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지금 우리나라 뭐 아티스트들이 가서 직접적인 활동이 지금 거의 막혀 있지만 디어유의 이런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실 이제 조금 그림이 나올 법한 게 조금 먼 얘기지만 그 에이펙 회담 때 시진핑의 방한 이슈가 네. 가을쯤에 최대 관심사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때쯤 즈음해서 최근에 이제 무비자 뭐 양쪽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일단 중국은 풀었지만 우리나라는 단체 무비자 정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니까요. 관련해서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은 조금 더 중국과의 어떤 컨텐츠 교류가 좀 확대되면서 디어유의 이런 뭐 텐센트와의 제휴가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어유 재반등 나오면 4만 원까지 봐도 좋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상담 문자 상담인데요.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쉘 석유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 34만 원이십니다. 네, 현재 주가 31만 원대인데 34만 원이시면은 이거 아마 네, 배당락이 좀 심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 뭐 아마 쉘석유나 뭐 에소일 같은 유들은 뭐 사실 우리나라 대주주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뭐 아람코라든가 쉘 같은 회사에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배당이 커요. 비율이 크기 때문에 배당락도 좀 심하게 되죠. 근데 아까도 제가 은행주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배당을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뭐 주가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배당만 받아요 이런 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배당이 충분히 받는 만큼 주가가 좀 부러진 거죠. 예. 근데 이제 유가 부분이나 뭐 최근에 정제 마진 이슈나 이런 거에서 이쪽이 좀 유리하진 않아요. 지금 유가도 뭐 정체돼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봐선 뭐 1월 한 초중순 정도 지나면 뭐 원래 가격 탄력성이 없는 종목이라서 배당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뭐 금액을 받았다 이러면 그게 몇 프로만큼 받은 거가 이제 아주 서서히 회복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길게 가면 한 분기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되게 느릿느릿 거래도 없이 사실 이 종목 오늘 거래량이 조금 늘었는데 4천 주거든요. 물론 네. 비싸서 이제 많이 거래도 안 하시는 종목이지만 이 가격 탄력성이 정말 없는 종목에 속해요. 그래서 뭐 매매라고 하는 게 아마 배당을 받으셨으면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뭐 가격적으로 수익을 올리시거나 이렇게 만만치 않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배당만 회복이 되고 하면 빨리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당 회복하면은 최대한 빨리 매도하는 전략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국쉘 석유에 대한 포인트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접수돼 있습니다. 매수가는 27,000원이시네요. 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좀 뭔가 있어야 할 텐데 언제쯤 매수가 회복 가능할지. 뭐 잘 아시겠지만 음. 최근에 부러진 게 뭐 우리나라 정치적인 이벤트 이후에 부러진 겁니다. 뭐 정권이 유지가 되느냐, 또 정권에서 밀었던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강조됐던 원전 쪽이 과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네.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조금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21,000원대 정도에서 일단 훅 밀렸죠. 그래서 네. 17,000원대까지 내려갔던 것이고, 음. 최근에 뭐 체코 원전이 도대체 되는 거니 안 되는 거니 뭐 음. 이런 얘기들도 있고, 미국에선 여전히 빅테크들이 SMR 관련된 뭐 그런 배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소형 모듈 원자로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뭐 전망이 밝다고는 얘기하는데 막상 지금 아직도 상용화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얘기로만 계속 그 우리를 뭔가 안심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계속 좀 우려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도 11차 전력 수급 계획 초안을 보면 4기 정도의 SMR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거 과연 어디에다 설치를 동의받을까? 솔직히 여기 우리 서울역 앞에다가 진다 그러면 SMR이니까 괜찮아요 이러고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고 맞아요. 오냐 여기다 설치해, 이렇게 될까요? 안, 용인이나 뭐 화성이나 이런데 뭐 산업단지가 크게 좀 들어서야 되니까 그쪽에다 근처에다 뭐 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산업단지는 오케이 하면서도 SMR 같이 들어오는 건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전력이 되게 필요한데 전력 생산해 나가는 발전소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서, 이러다가 이제 죽도 밥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이 나올 것도 같긴 한데, 어쨌든 세계적인 주류는 뭐 일부 원전을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전이 답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지만, 원전을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도입을 하려고 이제 꿈꾸는 나라들이 여럿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냉정하게 보면 실적은 계속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SMR 기업의 미국 그 투자 지분 가치도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에너지 믹스가 조금 불확실해졌다는 차원이 좀 해소되고 나면 다시 2만 원대로 복귀할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2만 원대까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성장성, 탄력 가진 기업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 또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역시나 문자 상담인데요. 네. SBS 들어와 있습니다. 네. 매수가가 27,000원. 27,000원이시면 최근에 사신 건지 그렇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예전에 날라가서 음. 두 번째 상치던 날쯤 사셨거나, 아니면 엊그저께 빠질 28,000원대에서 이제 내려오니까 살짝 사서 3만 원 태워보자 이러고서 사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넷플릭스 이슈로 이제 그렇죠. 뭐 강했는데. 넷플릭스랑 5년인가 6년 음. 동안 뭐 컨텐츠 공급 계약을 했다 네. 그래서 그게 뭐 1조 가치야 이렇게 누군가는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목표가를 4만 원까지 그러니까. 제시를 해놓은 데도 있었고 2만 한 6, 7천 원으로 제시한 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출발이 15,000원대였거든요. 네. 그 대번에 상을 가고 2만 원 되고 나서 이제 2만 6천 원을 또 바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상 치면서 그 다음 날 3일째 2만 8천 원대에서 이제 부러진 거고요. 이제 사신 가격이 애매하게 3일째 강세 쪽에서 사신 거니까 네. 조금 무리다 싶죠. 이게 연상 종목이라는 게 사실 드물기 때문에 이게 한 분기에 한 번 나올까 말게요. 이게 연상이라고 하면 65%좀 올라가는 건데 이틀 만에. 네. 그 주가의 그 기업의 가치가 이틀 만에 65%좀 올라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 잘 없죠. 근데 그런 주가를 만들었다라는 건 사실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었다라는 걸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셋째 날 2만 7, 8천 원에 거래되는 날 거래가 엄청 터졌어요. 네. 저 지금 두 번째 봉이 더 크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게 2만 6천 원 둘째 날 상칠 때까지는 거래 없이 꼿꼿하게 했는데 이제 세 번째
둘째 날 상심일 때 음. 거래가 안 붙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미치는 거죠. 저거 사야 되는데 물량이 안 터져.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그냥 28,000원 정도 출발하는데 온통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3만 원을 못 넘고 이제 오히려 매물 받고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일단은 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한데 누가 저거 3만 원 위로 보고 2만 7, 8천 원짜리를 이제 많이 먹어가면서 매물 소화를 할 거냐 이거죠. 음. 조금 어렵다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이고요. 네. 저런 게 있을 수 있어요. SBS가 그래도 드라마나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넷플릭스에다가 실어줬는데 넷플릭스에서 만약 대박이 났다. 네. 이러면 이제 주가가 단숨에 또 음. 한 상짜리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음. 봐서는 가격은 지금 2만 원 내외에서 다시 지금 정체돼 음. 있는 거고요. 네. 계약을 했으니 이제 뭔가 터트려야지 되죠. 그냥 계약만 했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 SBS에서 인기 있었던 뭐가 넷플릭스에 태웠는데 그게 지금 오징어 게임 2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다더라. 이런 게 한번 입소문이 나야지 사신가격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값이 좀 낮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당분간 조금 2만 원 부근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 이슈가 있을 때 네. 또 한번 뭐 재미있는 작품이 나와서 또 터질 때 또 갈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예, 있겠다. 지금은 뭐 제가 봐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네요. 보유하실 만하죠. 음. 왜냐하면 넷플릭스 양으로 뭔가 계약을 맺어놨으니 음, SBS의 저력을 믿고 그쵸. 뭐 열혈사제 원급이나 뭐 그 이상 되는 무언가를 좀 터져 주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SBS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실까요? 저는 국제약품이고요. 네. 매수가는 6,700원, 네, 매수가 6,700원에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5%예요. 15%. 국제약품 네. 매수가 6,700원에 15%. 현재 주가 5,000원대라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 김두엽 대표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부분 자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연결해 드릴게요. 여름에 여보세요? 여름에 사신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때는 사신 이유가요? TV에서 네. 추천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 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는 7,500원이었는데, 5%였는데, 네. 물타기 좀 해가지고 지금 15%로 6,700원까지 제가 오게 됐어요. 그동안에 국제약품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셨고요. 공부했는데 네. 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스스로 이렇게 답이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뭘 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십니까? 그래도 대표님한테 조금 상담 들어보고 네. 얼마까지는 반등이 가능할지 네. 좀 궁금해서요. 근데 국제약품이 네. 이게 한때 뭐 여름에 시세가 났을 때는 분명히 재료가 있으니까 올라갔겠지만 이거 지금 알고 계신 재료 뭐 하나 있으세요? 원래는 예전에 마스크도 만들고 했던 회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백신 쪽은 아니고 그 주사제로 네. 알고 있어요. 주사제 그로. 그래요. 아니, 근데 예, 네. 사실 제가 뭐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뭐 네. 얘가 이제 뭐 항생제 키트라든가 이런 것 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붙질 않고 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강하니까 같이 그냥 조금 오르는 거지 얘가 오늘 뭐 호재가 있어서 특별히 4%나 오르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약바이오단이 최근에 환율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산업이라고 얘기들 주말에 많이들 하고 있어서 환율이 안 빠지면 오히려 조금의 반등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저는 5,5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5,500원이면 만족스러운 수준 아니시잖아요. 네. 그죠? 6,000원은 네. 넘어줘야 뭘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름까지 기다려 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원래 종목이 움직이는 게 이게 다 계절성이 있거나 그런 사이클이 다 있어서요. 네. 이게 올해도 이번에 한 7월에서 8월이 되게 강했잖아요. 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여름까지 시간이 넉넉하시다고 하면 조금 네. 기다려 보실 만해요. 기다려서 한 7천 원까지 기다려 본다 이 생각으로 여름까지 시간 좀 열어놓고 계시면 제약바이오라는 건 사실은 뭐 이렇게 지금 거래량 없이 그냥 늘 플랫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 한 재료 만나서 그냥 쑥 하고 양봉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최소한 지금 한 6, 7개월 넉넉하게 주신다고 하면 그 사이에 업사이드 되는 변동성이 분명히 한 번쯤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게 지금 기다리실 수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5천 원 정도에서 이게 20%짜리 하나만 나와도 바로 6천 원 초반까지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런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그 지난 8월 초에 한번 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런 네. 변동성이라는 게 또 재현이 된다고요. 제약바이오는 또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완전히 소멸된 변동성이 아니면은 분명히 1년 안에 다시 재현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여름까지 시간 열어놓고 기다려 주시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꼬부기 대표님. 아, 네, 네, 수고하세요. 제가 어떻게 거북이 아유.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네, 이거 시청자님. 어떡하나.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예. 김누 대표님 팬이신 것 같아요. 별, 꼬부기 대표님. 별명이라고 하나 얻은 게 꼬북이에요, 꼬북이? 저희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중에서 아까 보내주셨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문의 주신 분이 계셨는데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 1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좀 바라보실까요? 로봇주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는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는데 뭐 로봇계 같은 경우 중국판 개 보니까 뭐 사람 태우고 다니고 막 브레이크 비보잉 댄스를 하고 막 이런 네. 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로봇주는 아마 2년 텀으로 보면은 작년도 초반에 레인보우가 이제 난리가 났었고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좋았는데 올 한 해는 사실 로봇이 거의 죽을 썼습니다. 근데 내년도가 로봇의 해라고 전 또 믿어요. 예, 로봇이 훨씬 더 많이 보급되고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우리 실생활에 파급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레인보우가 글쎄 오늘 특별한 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최근에 그 아침 코너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섹터를 자주 다뤘었는데 네. 그때마다 늘 등장했던 게 레인보우는 아직 기본값이고 그 다음에 뭐 하이젠 RNM 정도 그리고 SPG 뭐 이런 정도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야 뭐 어쨌든 삼성가 쪽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라서 삼성이 얼마나 이제 정신을 좀 차리냐에 따라서 레인보우를 팍팍 밀어주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매출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다만 지금은 뭐 냉정하게 보면 매출이나 실적 부분이 시가총액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근데 다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비싼 건 다 알지만 네. 그래도 오늘 10% 오를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건 2025년도가 어떻게 보면 로봇 원년해가 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테슬라의 머스크도 나의 궁극의 테슬라는 자동차가 아니라 로봇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옵티머스 2040년 정도 되면 100억 대나 세상에 깔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100억 대입니다. 100대도 아니고 그니까요. 100만 대도 아니고 인류보다 더 많은 숫자 100억 대. 그러니까요. 이렇게 깔려고 하는데 로봇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올라가니까 이거에 맞춰서 해석드리기는 너무 사실 편한데 안 올라갈 때도 이런 생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이런 설명 다 하지. 맞아요. 올라가면 가슴 한켠에 저장해놨던 로봇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내일 또 마이너스 한 3, 4% 나보 이제 1월 2일 날 마이너스 나면 로봇 얘기 또 쑥 들어가겠죠. 돈을 못 버니까. 근데 로봇의 미래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석을 알겠습니다.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함해서 내년도 로봇의 또 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한 1년 전, 2년 전부터 미래의 먹거리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 본격적으로 내년이 되면은 조금 더 로봇이 본격적으로 그 부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음 채팅으로 올라온 상담 중에 제약바이오 오늘 좋은데 또 한 종목 올라와 있어서 만나보겠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올라와 있는데요. 역시나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온코닉은 오늘 아침에 아침 코너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음, 이게 상장된 지 지금 한 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조금 모호하거든요. 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포지셔닝을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좀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건 아주 단편적인 겁니다. 음, 이번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공식 초청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고 얘가 아마 위산 역류 관련된 피캡인가요? 뭐 음. 그런 그 제재에 대한 것들이 여러 나라에 이미 좀 수출이 되고 있고 뭐 괜찮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JP 모건 가가지고 뭔가 좀 발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정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제가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다뤘던 게 JP 모건하고 CES였는데 JP 모건 쪽 다루면서 종목 얘기한 게 브릿지 바이오랑 온코닉하고 음. 신테카 이렇게 세 가지 네. 얘기했거든요. 온코닉도 그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뭐 3일 보통 이렇게 3일 음봉 나오면 그 다음에 없는 줄 아시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자율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만한 자리였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금 이후에 뭐 가격이 합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한 번 좀 움직이겠다 이런 생각은 드니만큼 한 2만 원 정도 내까지 목표를 보고서 뭐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P 모건 헬스케어 관련해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2만 원 정도까지 보고 단기적 목표가 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채택으로 올라온 상담이 굉장히 많아서 한 종목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TI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STI는 반도체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빨간불 켜주고 있긴 한데 0.82%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글쎄요, 뭐 반도체 소부장 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국회에서 뭐 AI 기본법도 통과가 됐고 반도체 지원법은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좀 통과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용인 클러스터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어쨌든 짓지 않으면 뭐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이 클러스터 개념으로 해서 빨리 뭔가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좀 법안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고 또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그런 절차들이 좀 일사천리로 좀 되면은 근데 다만 지금 뭐 STI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삼성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네. 이게 만약 반도체 장비다 이렇게 보면은 뭐 상반기나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지금 어차피 실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이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어차피 하반기 원래 한 6개월에서 9개월 선행한다는 그림으로 보면은 하반기에 괜찮아질 것 같으면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뭐 기술적인 바닥은 형성을 한 것 같고요. 네. 예, 그 그림에서 일단은 살짝 좀 올라오는 정도의 그림인데 뭐 지금 사신 가격 이런 거는 말씀 안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제가 봐서는 1차적으로는 18,000원이 고비고요. 그 다음에는 2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TI에 관련해서는 1차적으로는 18,000원, 그 다음에는 2만 원까지도 바라보신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TI에 대한 전망 들어봤고요. 저희 다음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문자로 들어온 상담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문자로 롯데쇼핑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61,000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갑자기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익권
원이셨나요? 6만 1,000원이요? 6만 1,000원인데 수익권 아니시네요. 굉장히 오래 되셨네요. 수익권이신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3일째 음봉 나는데 음. 롯데쇼핑 관련해서 글쎄요. 지금 뭐 사실 최근에 롯데그룹 자체가 롯데케미칼 살리기 이런 쪽으로 해서 신용보강 쪽을 위해서 뭐 롯데타워도 음. 뭐 단벌 잡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롯데쇼핑과 관련된 뭐 백화점류나 이런 것들 몇 개 또 입지 안 좋거나 음. 매상 잘 안 나오는데 매각 뭐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입지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뭐 최근에 좀 세간의 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하고 오늘 조금 사실 이게 음봉이 큰 것 같아도 사실 비율로 보면 1%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얘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비싸고 또 가격 탄력성이 원래 없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한 2%만 빠져도 뭐 되게 많이 빠지는 것처럼 봉이 커 보이지만 사실 별로 크게 뭐 데미지가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한 달 전부터 흐름만 보시면 뭔가 좀 내리고 있죠. 예. 입지 약화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데가 뭐 한때 주력이라고 봤던 뭐 쇼핑이나 유통 쪽을 정리해서라도 화학 계열을 살린다 이렇게 만약 뭐 마음을 잡았다고 하면 롯데 쇼핑의 주가가 그렇게 강해질 수는 없겠죠. 예. 네.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롯데쇼핑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또 한 종목 더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HLB 제약에 이어서 아니 HLB 그거는 아까도 생명과학. 말씀드렸듯이 이건 스킵을 하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똑같이 움직이는 애를 얘는 얼마나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뭐 변별력이 없는 종목들이에요. 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접수된 상담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FNF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가 6만 1,000원이십니다. 현재 주가 5만 3,000원대인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FNF는 아무래도 패션 의류 음. 쪽이니까 겨울이 되면 원래 이제 비싼 옷 더 팔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더 좋아야 되는데 좀 주가는 솔직히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10월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겨울이 매우 춥고 뭐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한 의류에 대한 관점들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의외로 11월 들어오면서 뭐 되게 추워질 거라 그러더니 생각보다 안 춥단 말이죠. 저는 최근 추웠는데 개인적으로. 보약 좀 드세요. 네. 생각보단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의외로 있다. 음. 뭐 최근에 요 며칠 조금 추워지긴 했어도 이게 우리가 10월 달쯤에 바라봤던 추위인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약간 좀 생각보다 별론데 이런 생각이 아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방한유로 잔뜩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면은 사실 그거 쓰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약간 의료업종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업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아직까지는 뭐 특이한 움직임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6만 원 초반에 사신 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6만 1,000원. 5만 5천 원대 그 내외에서 5만 7천 원까지가 약간 고비일 것 같고요. 지난번에 그 11월 초반 정도에서 저 낙폭이 있게 나왔던 6만 원에서 부러진 저 하락 부분이 바로 만회되기가 좀 어렵다는 판단이라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천수답 같은 얘기지만 한번 확 추워지기를 좀 기다려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관련해서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인이 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계절적으로 저는 추웠지만 댓글에서도 지금 생각보다 안 춥긴 하죠. 이런 이야기 많은 것처럼 뭐 계절적으로 조금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좋아질 수 있겠다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와 함께 좀 실망이 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만 5천 원, 5만 7천 원까지가 고비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